네, 계속해서 증시 전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예. 자, 먼저 이 대주주 요건 50억으로 높인 거 이거는 뭐 반갑긴 한데 문제는 왜 이렇게 이게 뒷북이고 만시지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시장 네. 분위기도 뭐 이렇게 썩 환호하는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결정될 걸 미리 좀 예상을 좀 했기 예. 때문에 아마 막상 이제 그게 정부에서 발표가 되자마자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쨌든 좀 이제 분명히 뭐 개인 투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긴 됐어요. 왜냐하면 10억이면 사실 그 한 종목에 10억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항상 연말마다 이게 뭐 매년 반복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12월만 되면 주식 투자를 정상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뭐 멀쩡한 기업도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는 건 분명히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게 좀 할 거면 일찍 했으면 어떨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12월 중순까지는 또 특히 추경호 부총리가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보니까 음. 완전 실망 매물이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 뭐 다행히 좀 잘 마무리는 됐지만 그래서 양도세는 이제 어쨌든 이제 50억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시장 교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좀 펀더멘탈 이슈로 좀 갈 상으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확실히 뭐 수급 이슈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는 걸로만 이게 한정돼서 움직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굳이 연말에 내가 팔고 갈 이유는 좀 없어졌거든요. 없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정상화됐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좀 너무 늦게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니 뭐 맨날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뭐 6주 연속 오르고 나서 어젠 잠시 하락했는데 오늘 또 반등했어요. 보니까 이 산타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네. 한편으로는 너무 좀 달려왔기 때문에 네.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조금 미국 증시를 너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맞고 네. 좋을 땐 좀 경계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2달 내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7주 연속 올랐고 이번 주 오르면 8주째예요. 아. 우리나라도 지금 분위기상 거의 8주 연속 상승 같은데 예. 근데 한국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지수가 엄청 오른 건 사실 아니죠. 그렇죠. 미국에 비하면. 근데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기간도 긴데 상승폭도 꽤 크거든요. 뭐 사상 최고치를 네. 경신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빅테크가 조금 약간 최근에 좀 부진한데 또 소외받았던 기업들까지 한 번 다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미국 증시도 조금 소강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위로 더 가거나 그렇다고 뭐 악재가 나올 만한 것도 딱히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받아도 뭐 그렇게 크게 조정은 안 받는.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한 그런 움직임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약간 좀 우려되는 게 한두 개 있는 건 뭐냐면 가격 부담이 있잖아요. 첫 번째고 예. 두 번째가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2020년하고 지금이 너무 다른 게 2022년에 경기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예. 지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경기 괜찮은데 금리가 낮아집니다. 예. 그럼 이제 당연히 주식 투자는 환호하는데 문제는 어저께였죠. 그 페덱스 실적하고 오늘 나이키 실적을 봤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업, 또 나이키는 소비하고 예, 연관되는 아주. 맞습니다. 물론 뭐 중국 이슈도 있을 수 있죠. 나이키는 중국의 또 비중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소비 기업들의 이 매출 전망이 꺾이고 있다는 건 내년에 그 상반기에 미국 경기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진짜 좋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물가 낮은 건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시장이 환호한 건 저는 경기가 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 시장은 또 쉬어가려는 속성이 있겠죠. 왜? 금리 인하는 이미 반영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진폭이 일부 또 1월 달에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또 미국 증시 흥분하지 마시고 예, 지금은 좀 차분하게 숨고르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뭐 노 랜딩 뭐 이런 얘기만 많이 나왔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뭐 견조하게 가는 네. 것 같아요.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작년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 기존 그 주택 매매 경제 지표 이거 컨센서스 상회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경제 지표로 봤을 때 미국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지표로는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또 GDP도 뭐 발표됐던 것 예. 같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이 고금리 시대에 그러게요. 이렇게 지금 지표들이 잘 나오는 거는 분명히 좀 좋은,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주고 또 이런 소비자 신뢰지수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것도 저는 결국 금리와 물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또 보거든요. 금리가 낮아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예. 미국 사람들은 똑같은 돈을 벌어도 내 소득이 사실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지금 이제 경제 지표들도 여전히 좀 견조하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다만 미국의 이 고용 지표나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예전에 좋았던 흐름에선 조금씩 계속 꺾이고 있거든요. 미국 빅테크들도 고용을 뭐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임금 상승률도 조금씩 둔화되기 좀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라면은 미국 경기가 막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미국 연준도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살짝 좀 낮춰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연착륙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 경기는 어쨌든 위에서 잘 움직이고 있지만 약간의 그 소프트 랜딩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걱정하지 마시되 내년 1분기 정도에 나오는 그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될 수는 있다. 그 점은 조금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금리 인하 얘기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가 지수 수준이 어떻게 보면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빠른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는 한 내년 5월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했던 게, 데이터상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10개월 후에 평균적으로 금리 인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7월에 끝났으니까 예. 내년 5월이면 딱 10개월째예요. 그래서 한 2분기는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 거보다 더 빨리 네. 3월로, 그것도 6번이나 인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연준 위원들은 불 끄러 다니잖아요. 아니다. 금리 인하 뭐 논의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앞서가니까 약간 연준은 브레이크를 좀 걸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말을 안 듣습니다. 예. 연준이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금리 3번 낮추나 6번 낮추나 중요하진 않다. 시장이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낮춘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나버렸다. 여기에 시장이 좀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인하 시기나 어쨌든 횟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좀 반응 안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여기서 미국 경기가 또 예상보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너무 또 좋거나 또 우리가 예상 못한 물가 상승이 또 만약에 나온다면 그럼 못 내리는 네, 거죠.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시 부러져 버리겠죠, 사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것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내년 3월 아니면 5월 정도로 많은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데, 사실 뭐 이거 인하한다고 해도 증시가 이미 다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렇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항상 한 6개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쨌든 간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뭐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그런데 우리 시장 내년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상반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은 일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상반기에 지금 물가가 더 안정화될 것 같고, 지금 유가도 굉장히 낮아졌고,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당연히 그걸 미리 항상 선반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막상 만약에 내년 2분기에 금리 인하를 하면 그게 호재가 되기보다는 또 약간의 차익 실현 또 빌미가 또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상반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이미 돌아섰는데 예. 아시겠지만 수출이 좋아지는 것도 이미 그 전부터 미리 선반영해서 이미 예. 어느 정도 이 주가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보니까 상고하저더라고요. 일단 상반기가 더 세요. 전망을 보면. 근데 그런 것들도 역시 좀 상반기에 힘을 보태주는 시나리오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배경은 내년 6월에 공매도 금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 아시겠지만 이거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금지가 이제 풀려버리면 변동성이 또 엄청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2년 전에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예, 공매도 금지 그렇죠. 해제됐을 때 그때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년 대선 3분기 되면 대선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예. 미국 대선이 이제 그렇죠. 11월이니까 3분기에 이제 양당의 이제 후보들이 막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좀 되게 피곤해할 것 같아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3분기는 좀 쉬어가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좀 승부를 보는 게 더 예. 낫지 않나. 이렇게 특히 이제 보고 우리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2차 전지나 뭐 신재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네, 그렇죠. 이 온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보면 최근 그간 소외됐던 자동차, 헬스케어, 금융 섹터 여기가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도 좀 반등하는 분위기인데, 뭔가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성격은 주도주보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상반기는 2차 전지랑 엔터였고요. 하반기는 AI죠. 네. AI랑 반도체인데 이거를 지금 대체할 지금 업종이 없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만큼 또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근데 자동차나 헬스케어나 이제 최근에 소외받던 기업들이 미국도 똑같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는 결국 유동성 때문입니다. 지금 네. 이제 금리가 꺾이니까 주식시장을 지금 실제로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다시 50조를 넘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또 신용 잔고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찾는 거는 또 뭐 투자자들 심정도 그렇죠. 너무 오른 거 지금 사긴 부담스러우니까 좀 못 오른 거 중에 좀 그래도 이게 수급이 비어 있는 거, 흔히 빈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자동차였고 또 헬스케어도. 근데 이들 기업들이 예전과 다르게 어차피 펀더멘탈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순환매가 도는 것 같은데 결국 이들이 주도주가 되려면 내년에 펀더멘탈로 다시 한번 보여줘야죠.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알 수는 없거든요. 당장 그 한 달 오른 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다 이거보다는 제 생각엔 일단 순환매 양상. 근데 분명히 AI가 좀 주도주고 일단 2차 전지는 주도주에서 탈락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항상 파트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2차 전지만 간 게 아니라 뭐 로봇하고 엔터가 좀 같이 간 것처럼 항상 우리 대통령, 부통령이 항상 같이 다니는 것처럼. 런닝메이트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도 항상 보면 그 주도주 바로 뒤에 쫓아오는 후보군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약간 힌트를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SK하이닉스가 시총 2위로 다시 올라섰어요. 항상 우리나라는 시총 2위 싸움이에요. 1위는 안 바뀝니다. 절대. 1위는 뭐 워낙 압도적이니까. 그럼 2위가 뭐냐의 싸움인데 올해 상반기 분명히 LG엔솔이었잖아요. 근데 하반기 지금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3, 4, 5등 중에 누가 또 올라올까? 이 싸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바이오가 좀 유망하지 않나. 왜냐면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를 합병하잖아요. 예. 그럼 일단 이제 이들이 좀 합쳐지면서 시총이 이제 거의 100조 원에 좀 육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3위권을 좀 형성할 것 같은데 여기에 자동차랑 포스코홀딩스가 있어요. 경쟁군으로. 근데 이들은 좀 내년 상반기 모멘텀이 크진 않거든요. 사실 내년 하반기가 좀 크고 그러니까 그런 좀 3등 싸움에서 저는 좀 헬스케어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좀 재밌는 관점이네요. 생각합니다. 2등, 3등 싸움 네.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주목해서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도 최근에 좀 움직이는 분위기였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에다가 이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콜로라도주 법원이 트럼프 대선 출마 불가 뭐 이런 판결도 나오고 그래서 2차 전지 가지신 분들은 아주 이게 좀 민감한 관심사인데 2차 전지 내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2차 전지 안 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IRA 폐지는 좀 그냥 표얻기 위한 하나의 그거 발언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양당이 어쨌든 합의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경제 주체들 기업들이 네. 또 많이 그거에 수혜를 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조지아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투표가 있는 지역인데 옛날에 거기 공화당 풋밭이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만약에 IRA 법안을 많이 폐지해 버리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 자충수를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자기네 좀 세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좀 협상용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거를 트럼프가 뭐 막는다고 해서 저는 막을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너무 염려하시기보다는 지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의 걱정은 사실 저는 중국의 배터리 공급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 배터리를 너무 많이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또 CATL에 또 증설한다는 얘기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배터리를 지금 계속 찍어내는데 이걸 지금 누군가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서 나왔던 것 중에 공급 개혁하겠다라고는 했어요. 특히 배터리하고 돼지고기를 두 개를 딱 찍었더라고요. 너무 공급이 심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중국이 공급이 내수가 심하면 이 회사들이 밖으로 나가요. 예. 그럼 그게 또 밖에서 공급 강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즘에 양극재 수출, 뭐 중량 이런 게 다 꺾이는 게 전기차가 엄청 안 팔려서는 아닙니다. 전기차 여전히 잘 팔리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왜냐하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대체를 하니까.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좀 그 약간 2차 전지 좀 힘들었다. 그래서 배터리 공급 강이 좀 내년 하반기엔 좀 완화될 가능성은 저는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만 좀 잘 견뎌내시면 배터리도 다시 한번 저는 좀 내년 하반기 보면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판단하고 뭐 있습니다. 배터리 좋다는 거야 뭐 앞으로 10년 뒤에 그때 가서 보면 지금 얘기가 어떻게 보면 참 네. 우습게 들릴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내년 주도 섹터 좀 세분해서 어떤 업종일까요? 네, 뭐 저는 뭐 내년에도 이제 AI는 이제 시작해서 뭐 AI 관련된 게 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AI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쪽에선 여러분들이 포트에 꼭 하나 정도는 어느 게 됐건 간에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게 뭐 있나 찾아보셔가지고 예. 한번 편입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거 외에는 뭐 내년에 여전히 조선주들 여전히 왜 이렇게 제가 이쪽을 좋게 보냐면은 공급자가 우선인 시장이에요. 예. AI도 반도체가도 지금 그렇죠. 공급자가 우위죠. 거기다 배도 지금 그 선박 회사들보다 만드는 배 만드는 회사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여전히 뭐 내년에 탱커선이라는 LNG선 수요는 많을 것 같아서 괜찮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시대도 좀 열리지 않을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지금 이제 허가를 받은 걸로는 아는데 계속 좀 연기되고 있는데 아마 예.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 같고, 이게 스타링크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의 원앱도 있고 아마존의 뭐 카이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 인터넷도 저는 분명히 좀 그 시장의 하나의 좀 중심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위성 인터넷 관련된 사업을 또 하는 회사가 제한적이잖아요. 몇 개 없죠. 네, 몇 개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부품사도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우위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시장이 성장할 땐 다 같이 성장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먹을 게 많으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자가 적으면 장기간 이게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유리하고, 또 한 가지가 화장품 좀 ODM 회사들. ODM에서. 예, 왜냐하면 지금 올리브영 같은 데 가보시면 브랜드가 정말 많은데 그거를 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ODM. 맥주죠. 예. 근데 그 ODM에서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고, 요즘에 미국, 일본 또 수출도 잘 되니까.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 ODM 회사들이 그런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내년도에도 일단 요 업종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뭐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뿐이 아니라 반도체는 뭐 당연히 전제를 깔고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는 뭐죠? 그 결국엔 내가 이제 인간하고 똑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거기서 첫 번째는 학습이잖아요. 학습할 때는 엔비디아의 GPU가 제일 중요하고 HBM이 들어가는데, 물론 오늘도 그렇지만 그 다음 영역은 뭐죠? 이제 얘가 추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한테 답을 해주는 그런 건데, 그럴 때는 NPU 반도체가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PU나 NPU랑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용으로 다 쓰이는데 NPU는 인공지능만 할 수가 있어요. GPU는 사실 그래픽 카드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은 좋은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 다 탑재가 많이 될 것 같은 게 1월 17일 날 삼성전자가 갤럭시에 탑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온 디바이스 AI도 계속해서 내년에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좀 계속 공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이미 많이 네, 올랐다는 네, 게 좀 맞아요. 문제죠. 예. 자, 유망업종 뭐 이거 참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저 매수 적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은 오늘도 보면 뭐 일부 아까 온 디바이스 AI나 AI 좀 요즘에 HBM 관련주는 안 가고요, 오히려. 예. 예. 온 디바이스 AI나 NPU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는데, 항상 주기적으로 이제 주도주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2차 전지도 그랬잖아요. 양극재 갔다가 뭐 전해액 갔다가 했던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쪽이 주도주라면 이쪽에 머물러야 되지만, 항상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이 또 나중에 결국 조정받으면 이 쉬었던 같은 업종 내의 주도 섹터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시점은 저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온디바이스 AI나 지금 오늘도 강한 뭐 이런 반도체 IP 관련주는 지금은 좀 투자하는 건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달 정도 조정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내년 1월일지 2월일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1월 17일 날 삼성이 그거 출시하면 저는 약간 또 재료 노출로 예.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그런 걸 좀 나중에 이용해서 쭉 빠졌을 때 담으시고, 오히려 지금은 다시 한번 좀 HBM 관련주 좀 볼 때 아닌가. 주도주 내에서 지금 HBM 관련주들 완전히 좀 소외받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반도체 AI 관련주 내에서도 워낙 이게 많아요. 되게 테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좀 못 올랐던 그런 HBM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내년에 또 삼성전자가 반도체 좀 이제 조금씩 이제 생산량을 증산할 거란 얘기도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좀 못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장기간 또 주가가 부진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차트를 보시고, 만약에 반도체 내에서도 못 올라갔다,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삼성전자가 낫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가격을 한번 보시고
뭐 괜찮은 기업이면 뭐 지금이라도 사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이게 세계 3위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어요. 네. 전년 대비 뭐 6분기 만에 이게 증가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AI 붐에다 낸드 가격도 좀 반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되고 있는데 진짜 이제는 반도체 봄이 온 건가요? 이미 왔어요. 사실 반도체 이미 왔어요? 보면 겨울이 최고 절정의 겨울은 2분기였고요. 2분기가 반도체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실적은. 근데 사실 주가는 작년 10월이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훨씬 더 먼저 겨울이 훨씬 빨리 찾아오니까. 근데 업황은 2분기가 바닥이었고 봄은 실제로 언제 왔냐면 3분기부터 이미 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름으로 이제 가는 이제 단계로 조금씩 이제 진입을 할 것 같은데 다만 마이크론이 뭐라고 했냐면 25년도가 가장 좋을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면 이제 절정은 진짜로 내년 여름이 절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왜냐하면 그 주가의 절정은 왜냐하면 항상 먼저 또 선반영을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25년도가 업황으로는 뜨거운 여름이 되겠지만 항상 투자분들은 6개월 선행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게 맞으면 내년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죠. 반도체. 근데 내년 봄까지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25년도가 좋다는 그림이면 실제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내년에 또 반도체 기업들 AMD, 인텔도 AI 반도체 내놓을 거고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 전쟁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보조하는 메모리나 아니면 파운드리 해주는 삼성의 기회가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봄은 이미 왔고 내년 적어도 그 상반기까지는 계속 봄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어떤 분야가 유망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짚어봤는데 거꾸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 가지고 있다면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업종이라든지 내년 업황 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뭐 주주분들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성장이 그렇게 딱히 안 보이는 업종들이 좀 몇 개 있긴 있는데 일단 컨테이너선 예. 이쪽 뭐 요즘 HMM 주가가 뭐 한 번씩 움직였는데 매각한 건 이제 HMM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죠. 좋은 뉴스인데 요즘에 또 저기 이제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 막 공격해서 운임이 올라가지만 결국 이게 미국이 저는 개입을 해서 막을 거라고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갈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 정상화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긴 공급자 우위가 아니라 배가 너무 많아요. 컨테이너선은 이 선박들이. 벌크선은 선박이 좀 적거든요. 탱커선이나. 근데 컨테이너선은 그때 한참 돈 벌었을 때 너무 발주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저는 구조적으로 좀 성장이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대형마트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대형마트도 요즘에 우리 지금 거의 핵가적으로 점점 가다 보니까 마트 가서 물건 구매를 잘 안 하는 이제 문화로 좀 점점 가고 완전히 있어요. 온라인으로 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차라리 마트 가서 신선식품 살 바에 그냥 슈퍼마켓 가시더라고요. 가까운. 거기서 그냥 장 봐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하루치 먹고. 식구들이 줄어드니까 뭐 많이 살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조금씩 사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이들도 이제 많이 빠져서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성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모멘텀이 안 보여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아직은 딱히 안 보이고 마지막으로 보험도 여전히 저평가되고 좋지만 일단 금리에 민감한 업종인데 일단 금리 혜택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엔 반대로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험은 좀 모멘텀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이들 업종들은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역시 좀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